자, 안녕하세요. 노원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전일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뭐 급격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뭐 이전에 텔레그램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남겨드렸지만 뭐 특이한 뉴스는 없었고 뭐 장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애플이 320% 정도 올린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뭐 300달러 정도 다 제품 가격이 올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요게 이제 반도체 상승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되는 거죠. 상승에 대한. 왜냐면은 지금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그렇고 뭐 MS 소프트도 그렇고 모든 제조사들이 뭐 엑스박스도 올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제조사들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뭐 PC, PPI 뭐 이런 생산자 지수잖아요. 생산자들이 제품을 팔면서 뭐 수입 단가가 될 수도 있고 제조 단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원가 자체가 오르는 거죠. 왜냐면은 그 안에 SSD도 들어가고 뭐 HDD도 들어가고 뭐 저장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높아져서 이제 메모리 시장이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전에 이제 그래픽카드로 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던가 뭐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 단가보다 채굴하는 단가가 더 쌌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개인들이 썼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기업들이 많이 쓰죠. 근데 웃긴 거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특히 오라클의 주가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트럼프 초기 때 뭐 비트코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대장으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지지부진하죠. 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비메모리 사업인데 이쪽이 원래 영업이익이 높거든요. 영업이익이 높은데 지금 메모리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버렸던 이제 메모리 사업부가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삼성도 다시 메모리 사업부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 사이클 자체가 지금 메모리가 수요가 호황이지만 실질적인 물가를 상승시키면은 이 AI 생산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뭐 이제는 로봇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점점 싸질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봇이 만들어서 인건비는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면서 이 로봇들이 만드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애플 같은 회사들도 가격이 이제 애플이 원래 독점이라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하고 애플은 뭐 앱스토어에서 수익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20%나 올립니다. 이거 제조사에서 20% 생산 단가 올리는 거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가 물가를 낮추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머스크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잖아요. AI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 고정적으로 이제 나라나 뭐 AI 회사에서 기본소득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만 오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대신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회사의 영업이익도 내려가고 생산 단가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전부터 저도 생각했던 건데 이 메모리 회사가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TSMC나 이런 회사다가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이런 회사에 지금 돈을 주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벌고는 있긴 해요. 메모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뭐 아마존이나 오라클이나 뭐 이런 다른 회사들도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뭐 몇십 조씩 몇백 조씩 갖다 주면서 메모리를 사오는 건데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재들이 물가가 오른다면 악순환이죠. 실질적인 단가가 올라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회의론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애플이 어제 5%가 6%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빠지면서 뭐 나스닥도 갑자기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제 요런 하락이 나오면서 1대1 파동으로 다 빠지게 해놨는데 미국에 있는 주식들 빅테크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의 연봉을 좀 봤거든요. 12연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빅테크의 12달이라고 하면은 1년봉이잖아요. 1년봉을 보게 되면 지금 연봉이 거의 음전 직전이거든요. 플러스 1%예요. 플러스 1%. 애플이 플러스 1%고 다른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봤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플러스 4% 1년에 지금 4.9% 올랐거든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반도체 사이클은 비메모리 쪽이 더 많이 올라고 영업이익이 컸었는데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가 수익이 지금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뭐 젠슨항이 왔다고 한국에서 뭐 네이버, LG, 뭐 현대 뭐 이런 종목들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올해 180%, 하이닉스가 315%좀 빠졌잖아요. 어제 봤을 때 330%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정말 안 좋고, 이렇게 되게 되면 과연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기간이 너무 안 남아서. 물론 이 반도체 지수 자체는 속슬이라고 해서 세배 추종이잖아요. 세배 추종이기 때문에 500%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한 170% 정도 오른 거죠, 올해. 그래서 요런 거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인텔 이런 회사들이 올랐지, 기존의 뭐 인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죽을 쓰고 있다. 그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뭐 5,300 1530원에서 비빌거리고 있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주고 있는데, 지금 오르는 종목이 없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텔레그램에서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잡았거든요. 계속해서 잡아서 이 계좌를 5만으로 다시 세팅을 하고, 이전에 매매를 했었을 때 8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올 때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2개 정도 원래 들고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뭐 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지금 내려오면서 거의 20개 정도 잡았거든요. 20개 정도 잡아서 계좌는 지금 어쨌든 들고 있는 포지션이 플러스로 전환은 했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저점이 깨면은 많이 내려갈 거라는 걸 인지를 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5만 불을 청산당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고, 이전 영상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꼬리 달린 쪽을 따고 이제 주봉 다이버전스나 뭐 날봉 다이버전스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당히 지지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대금 튀는 데 있잖아요. 튀는데 이런 데들이 보통 이제 롱 포지션이 청산 당하거나 현물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보통은 롱 스퀴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히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반등은 좀 약하긴 합니다. 원래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떤 식으로 나와주면 좋냐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푹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 꼬리를 한번 따주는 게 좋아요. 푹 찍고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하락이 마감되면서 이렇게 추세 반전을 해줬는데, 보통 뭐 날봉으로 봐도 되고 일봉으로 봐도 되고 뭐 이런 자리가 나와야지 좋은데, 이쪽에서 좀 지지부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푹 한번 찍고 아까랑 비슷하죠. 푹 찍고 지지분지 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푹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푹 찍는 무빙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뭐 이런 다른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수급이 빠지고 뭐 스페이스 X 상장하고 하면서 유동성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횡보를 했던 것 같고, 푹 찍고 이렇게 빌빌거리고, 이제 아까보다는 기간이 오히려 길죠. 그래서 빌빌빌 거리다가 쭉 횡보를 하다가 푹 찍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웬만하면 한 번 더 딸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올라갔다가 푹 찍고 올라와 주는 건데, 조금 더 반등이 세면 좋고 62나 63까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 하락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 되지 않나, 뭐 1, 2, 3, 4, 5가 있는데 5파가 절단되는 뭐 이런 형식으로 되지 않나 싶긴 해서, 뭐 이쪽에서 계속 내려오는 파동 이쪽 채널은 위로 뚫어주고, 사실상 여기 리테스트 해주는 척 하면서 올라가 주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이쪽 추세선이 지금 계속 각도가 바팔러지면서 하나하나 다 뚫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62, 63 정도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이 넥라인 돌파해주면은 웬만하면은 하락이 마무리 되지 않았나 싶긴 하고, 여기 정도거든요. 68이네요. 되게 높네요. 68 정도를 다시 올라가주고 이 채널로 다시 진입만 해준다고 하면은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려가 봤자 숏 포지션 세력, 숏도 이제 세력이 있잖아요. 롱 세력, 숏 세력이 있어요. 올라가는 세력, 내려가는 세력이 있는데, 뭐 물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내려봤자 사실 먹을 게 없거든요. 6만에서 뭐 내려봤자 뭐 12,000, 뭐 4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3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려봤자 50%예요. 내려봤자 여기서 내려봤자 50%.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내리면은 이제 세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내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실제로 3만원을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70%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밀기 시작한 세력들은 사실 여기서 이만큼 내려봤자 돈 버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평단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가봤자 먹는 게 없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투자할 가치가 저로서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게 뭐냐면, 1, 2, 3, 4, 5로 올라갈 때 원래는 3파가 제일 길거든요.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전에 영상 좀
한두 달 전에 영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파가 엄청 길게 나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것 같은데 보통 뭐 여기서 뭐 내 평단 뭐 10만 원이다. 코로나 때 물린 사람 다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포모가 나오진 않았고 한 20만 원 이상부터 이제 포모가 일어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원, 150만 원부터 포모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래봤자 두 배거든요. 두 배. 이거 뭐 전재산 몰빵했다고 해봤자 얼마 먹지도 못하고 선물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내가 25배, 저는 보통 25배나 뭐 10배 이렇게 많이 잡는데 10% 오르면 100%거든요. 두 배, 그냥 뭐 하루만 해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4% 오르면은 이제 100%라서 뭐 이런 거 장기적으로 내가 뭐 전재산 몰빵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배율이기 때문에 뭐 내가 100만 원으로 25배 치면 2,500만 원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드는 더 넣어야지 청산 레벨이 낮춰지겠지만 현대차 하이닉스에 이렇게 위에서 내가 뭐 단타 칠 거 아닌 이상 굳이 이거를 할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내린 거에 비해서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고 있는 거는 횡보거든요. 횡보.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터진 건 아니고 추세가 터지는 거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위에서 놀아주고 이게 추세가 터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 안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위아래로 놀고 있다는 거는 이제 횡보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거 뭐 21선이나 계속 타고 올라왔지만 우량주기 때문에 밑에 뭐 61선, 31선, 121선 이런 게 기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원래 이런 거 횡보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위에 타고 가거든요. 타고 가다가 뚫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고 내려와주고 다시 진입했을 때 2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고 다시 올라갔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팔고 다시 매집해서 팔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주식할 때는 21선 좀 느려가지고 15일선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보다 조금 위에 있겠죠. 이런 데서 아마 부딪혔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제가 비트코인을 20개나 잡은 거는 뭐 새벽에 어제 저녁부터 잡긴 했는데 좀 웃긴 게 이전에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 코인도 같이 내려가고 코인이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코인도 안 올라오고 뭐 이게 됐거든요. 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내려가는데 비트코인은 지지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제 미장에서 좀 두드러졌던 게 뭐냐면은 뭐 반도체가 좀 오르기도 했지만 나스닥이 빠지는데 다우존스는 올랐어요. 다우는 올라가지고 이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소비주나 뭐 게임, 뭐 메디컬, 뭐 제약주나 이런 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좀 위험 자산들이 있잖아요. 위험 선호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못 오르는 게 코스닥이 못 오르는 거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올라줘야지 이전에 선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으로 선거에서 그렇게 뭐 득도 잘 못 봤죠. 왜냐면 이게 트럼프도 이제 엄청 준비를 할 텐데 이게 제 생각에는 웬만하게 올라서는 선거에서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6월 말이고 오늘 5시에 미국에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선물 옵션 만기가 좀 대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월말 옵션이 주 옵션이 다 겹쳐가지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7월 달이거든요. 이제 7월인데 7, 8, 9, 10, 11인데 8월 달부터는 의외의 휴일이기 때문에 또 7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이나 오늘 또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러셀 지수로 편입했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좀 반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RSI는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려가는데 비트코인 내려가는 척 하면서 올라가 줬거든요. 요거의 이런 사소한 변화들 이전에는 삼성이 오르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내려가고 삼성이 내려도 비트코인 내려가고 이런 무조건 내려가는 수급이 빨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은 양봉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음봉이다. 그리고 좀 많이 내려갔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좀 애매하죠. 이제 고점에서 이런 무빙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처럼. 그래서 횡보를 좀 더 해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엔딩 다이고널이 나오고 있어서 이 고점 못 뚫지 않을까. 이게 쌍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사람들이 하도 이걸 많이 보고 이때 이거 좀 많이 보길래 이것보다는
이렇게 쌍봉을 따고 갈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서 숏 잡은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속이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뭐 삼성 내부 직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뭐 광주나 이런 쪽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정부에서 도와줘가지고 이제 뭐 주주의 승인 없이는 성과급,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성과급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실적이 갑작스럽게 어닝이 터져가지고 성과급을 지금 뭐 7억 8억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는, 그걸 정부에서 정부랑 같이 딜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할 수는 있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뭐 그런 뉴스도 오늘 나왔어가지고, 정부가 광주에 메가 클러스터 지어주고, 정부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세수도 거치고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사장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지분은 한 10%밖에 안 돼. 근데 외부에서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90%를 투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인 거죠.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직원들이 오늘 너무 바빴어. 이 외국 같은 경우는 팀 문화가 있잖아요. TV 문화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달 뭐 몇 달 해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고깃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고깃집을 장사가 잘 됐으니까 나 월급 더 주세요, 성과급 더 주세요 하면은, 이 둘이서 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원래 경영진이 성과급에 대해서 경영진의 권한은 맡기는 하는데, 이 예외 성과급을 신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장도 성과급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고 이 직원도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니네 둘이 싸워, 이런 게 있어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최태원이랑 직원들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주주 승인 거기도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이런, 옛날부터 저도 주주총회 같은 거에 전자투표를 항상 참여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이런 거 신설을 해가지고 기본급의 뭐 몇십 배, 뭐 7억이면 실질적으로 연봉의 한 5배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한 번에 준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이거 회의는 하고 주주총회는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성과급으로 나가는 금액이 배당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이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수익을 훨씬 많이 두고 영업이익도 높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봉이 3,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뭐 성과급 제외인지 많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은 지금 그래도 기본급이랑 하면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업부 제외하고 뭐 MX나 이런 데 하면은 뭐 8천에서 1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신입사원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코스피에 있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있는 대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뭐 영업이익이 지금 워낙 높아서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가 지지부진되고 외부 정부에서도 컨트롤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좀 좋게 안 보고, 제가 투자자라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5만 원 깨질 때 배당주로서만 생각을 했지, 이거 성장주나 기술주를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삼성이 워낙 그 상하 문화도 심하고 옛날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었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텔레그램 올려드렸지만 전쟁 끝날 때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내려왔는데, 지금 못 오른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PCI, 뭐 CPI 이런 게 잘 나왔거든요. 오일, 그 에너지 부분 빼고는 식품이나 뭐 서비스 이런 거 다 정상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에너지가 이렇게 빠졌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7월, 8월, 9월 언제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선물은 빨라요. 현물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뭐 늦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7월, 8월, 9월 11월까지 이게 뭐 금리 인상 확률도 뭐 34%에서 29%인가 27%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년 만기,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이 아니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뭐 트럼프나 베센트가 아주 난리를 쳤잖아요. 채권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라, 파월한테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는 꿈쩍도 안 한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할 때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현물도 있고 뭐 지금 뭐 나스닥 커버드 콜도 있고 채권 20년, 30년 이거 따로 있기는 한데 여기 비중이 더 큰데 이게 금액이 채권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좀 모아놨었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가파르게 오를 거고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준 TF팀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왜 만들었냐면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권의 힘 그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F팀에서 뭐 발표를 했어요. 뭐 어떤 자료들, 너네 구식 자료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료를 신식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더 잘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아무리 나와서 떨어져 봤자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나 워시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연준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어디서 뭐 한 자리 하시는 분들 능력 뭐 현장에서 이제 좀 윗자리 임원까지 하신 분들 또 고용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뭐 TF팀 짜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은 연준이 FOMC에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TF팀이 뭐 주기적으로 할지 비주기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실시간적으로 반영하는 주가 워시가 그랬잖아요. 주가의 움직임을 봐라. 뭐 자료를 보지 말고 저도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했는데 파월이 저도 그거는 되게 틀린 거라고 통계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뭐 공개하니까 180만 건 차이 나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다 잘라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골드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조금씩 지지부진하게 멈춰 있고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그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요렇게 채널에 제가 그려놨었잖아요. 여기에 상단을 맞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앞에까지 여기까지는 딸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따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최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거의 못 땄네요. 거의 못 따서 여기까지 다 땄으면은 사실상 이게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요거 테더 도미넌스도 투자하는 상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속이는 게 아니고 여기를 조금은 속이고 간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뚫려버리면은 여기서 저점을 만약에 잡게 되는 그러니까 고점이죠. 이게 뭐 테더 숏이나 롱 여기서도 잡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줘버리게 되면은 다음 사이클 때 여기 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이 안에서 컨트롤하는 이런 게 훨씬 세력 입장에서 더 편하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만들고 고점 따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쌍봉.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 RSI 자체도 이제 고가는 올라갔지만 RSI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가 하락 다이버전스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잡은 케이스이긴 하죠. 그래서 뭐 얼마에 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시즌의 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볼 거고 62, 63까지만 다시 간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 횡보했던 자리까지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컨트롤 좀 할 것 같아요. 이 두 개 정도 날리고 여기까지도 많이 날리면은 이렇게 해서 한 5개는 날릴 수도 있고 한 12개만 가져가면 12억이니까 뭐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여기서 12억에서 만약에 여기 뚫어주면은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서 120K에도 안 팔 것 같은데 아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푹 찍을 때는 용기를 내서 잡아야 되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점을 딴 거래소도 있고 저점을 못 딴 거래소도 있는데 이제 요런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CME에서 나오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거든요. 이 저점에 대비해서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좀 연습을 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모네타 마켓이라고 해서 수수료도 뭐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수압이 제일 저렴하거든요. 수압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잡은 거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일주일씩 뭐 데일리도 있고 이렇게 이자가 나가는데 그 수압이 모네타가 다른 거래소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모네타 마켓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1시간 봉으로도 이제 위아래 볼린저 밴드 텔레그램 시그널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매크로에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매크로도 초보자들이 보면은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트럼프 말도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연습을 했으면은 정말 좋겠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이 고점에 몰리신 분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물량을 어느 정도 너무 욕심내시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많이 가봤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량을 좀 많이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먹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먹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500만 목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500만 원 가봤자 두 배도 안 돼요. 두 배도 지금 260이기 때문에 500만이면 차트로 보면 엄청 커 보이지만 두 배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넣었다. 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수익 실현을 못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 물타게 되면은 내 시드가 여기서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5천만 원 돼 있어요. 계속 물타게 되면 여기서 뭐 10%만 내면은 여기 정도 막 21선에서 뭐 물타라 그랬어. 21선 물타면 여기 1000만 원 탈 거잖아. 2천만 원 돼 있고, 여기서 아 조금 더 타볼까 61선인데 여기 그러면 2천만 원어치 타야지 된단 말이에요. 평단 낮추려면. 그럼 여기 4천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도체가 갑자기 뽕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 또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4천만 원 사겠죠. 이거 8천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은 소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르면 좋겠죠. 올라봤자 근데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리게 되면은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 1000만 원 시드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한 1억까지 물탑니다. 그래서 좀 비중 조절을 저는 많이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500만 원 가봤자 두 배기 때문에, 두 배로는 여러분들이 뭐 파이어 주변에서도 뭐 파이어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반도체로 뭐 3억 벌어서 뭐 집을 사네 많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로는 절대 파이어를 할 수 없고, 사이클을 한번 진짜 잘 타는 사람들, 이거를 진짜 이 시즌 초반부터 타신 분들은 막 20억 번 사람도 있고 40억 번 사람도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단타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선물 옵션,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안 하더라도 롱숏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빠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단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나 4시간 봉, 뭐 15분 봉 이런 데서 단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에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도 봐야 되고, RSI나 거래량 이런 거에 대한 지표를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게 롱숏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롱으로 먹으면 실질적으로 한 50%밖에 안 오르잖아요. 올라봤자 두 배니까 100%. 그래서 이거를 두 배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그래야지 뭐 4배가 되든 8배가 되든 하는 거니까 롱숏을 좀 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등락이 커서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